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성호전자가 11선 이탈 그리고 또 10%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 일반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급락을 하고 있고요. 그 이유는 또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호전자에 대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지금 성호전자 관련돼서는 왜 현재 11선 이탈 그리고 이러한 10% 또는 15% 가까운 급락이 왜 나왔는가?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호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,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일까?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풀어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료에 대한 어느 정도 소멸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부분들 또 기술적인 이탈이 나오는 부분들 또는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 손바뀜 정리가 되는 부분들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좀 겹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11선 구간들이 깨지게 되면 자동 손절이나 프로그램 매도 이런 매도세, 투매에 대한 현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구조적인 반응에 따른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최근에 피지컬 AI 쪽으로도 좀 관심을 받았고 로봇 전자부품 이런 기대감으로 짧은 급등이 나왔는데 재료가 절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명 시켜야 되는 구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자, 악재 뉴스도 없고요. 실적에 대한 쇼크 없고요. 공시악재 없고 사업 철회 없어요. 그만큼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붕괴가 절대 아닌 펀더멘탈에 대한 붕괴가 절대 아닌 수급 기술적인 조정들이다.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안 좋았던 거, 뭐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, 코스닥이 단기 조정받는 거, 중소형 테마주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거, 그러니까 버티는 종목보다 지금까지 잘 올랐던 종목들이 더 크게 맞고 있거든. 그래도 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하드웨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커질수록 이 전자부품 기업이 반복적으로 또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만큼 이제 물량 정리를 이제 약한 손이 좀 다 나가는 자리가 좀 나왔다. 그리고 앞으로 세력들이 또다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리는 또 어디서 나올 것인가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반전 포인트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연휴잖아요.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장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야 이런 메이저 수급들은 또다시 이 주가에 대한 매수세를 또 보여줄 것인가,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줄 것인가, 또 공포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기회는 다시 준비가 됩니다. 누군가는 공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공포는 이제 끝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세를 잡아갈 거예요.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,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성우전자 이게 지금 진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고 있을 거야. 확실하게 타점을 또 어디서 잡아야 될지.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급격하게 올라왔어요.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앞으로 이런 식의 저는 흐름을 보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 3파동 고점 단계가 정말 중요할 거고 이 3파 고점 단계 또한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에요. 여기.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조정 뒤에 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쪼개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조정 구간은 저는 더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0.38이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에서 나올 수 있다 봅니다. 근데 이 자리에선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좀 해줄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단기적인 1차 매도 타점을 잡은 이후에는 한 번 더 큰 조정이 올 거라 봐요.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러한 상승과 조정들은 앞으로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대응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
내용들을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. 근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. 정확한 매수 혹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깐요.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성호전자의 성호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, 일괄적으로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,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성우전자에 성우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가끔 저한테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. 저는 사실 미증시나 이렇게 코인 전반적인 항상 큰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러면 이럴수록 이게 손실만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.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,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,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